어두운 방,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노인의 옆모습을 보여드립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갑자기 모든 것에 흥미를 잃고 무기력하고 세상이 온통 잿빛으로 보이는 순간, 흔히 마음이 감기라고도 불리는 우울증의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이 우울증이 단순히 마음의 병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뇌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우리가 잘 몰랐던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우울증과 치매의 놀라운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울증은 과연 치매의 원인일까요? 아니면 치매의 초기 증상일까요? 그 복잡하고도 중요한 연결고리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울증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뇌 MRI 영상, 뇌세포 시각화 그래픽, 신경 전달 물질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과 그렇지 않은 모습을 대비해서 보여드립니다. 우리 뇌는 생각보다 훨씬 예민하고 복잡한 기관입니다. 특히 행복과 활력을 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 즉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의 균형이 무척 중요하죠. 그런데 우울증은 바로 이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만약 이 균형이 깨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뇌 속에는 해마라는 기억과 감정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이 있습니다. 우울증이 심해지면 해마의 크기가 줄어들고 기능이 떨어지는 현상이 관찰됩니다. 마치 밭에 물을 주지 않아 땅이 갈라지는 것처럼요. 수많은 연구들이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한 연구에서는 50세 이상의 우울증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치매 발병 위험이 무려 2배 이상 높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우울증이 단순히 기분을 우울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뇌의 구조와 기능 자체를 서서히 변화시킨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오랜 기간 우울증을 알아왔다면 뇌는 이미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태에 놓여 치매에 취약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번에는 치매의 위험 요인으로서의 우울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우울증이 치매의 전조 신호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실제로 치매 진단을 받기 10년, 심지어 20년 전부터 우울증 증상을 보인 환자들이 많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뇌 속의 미세한 변화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바로 감정의 변화인 거죠. 우울증에 걸리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사회적으로 고립됩니다. 친구나 가족을 만나는 것을 피하고 좋아하던 취미 활동도 중단합니다. 괜찮아, 좀 쉬는 거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고립은 뇌에 매우 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뇌는 사회적 교류를 통해 끊임없이 자극받고 활성화되는데 이 과정이 사라지면서 인지 기능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기력감과 의욕 상실은 뇌 활동을 최소화시킵니다. 뇌를 쓰지 않으면 근육이 줄어드는 것처럼 인지 기능도 퇴화하기 시작합니다. 우울증은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치매의 위험을 높이는 셈입니다. 하나는 뇌 자체를 직접적으로 손상시키고 다른 하나는 뇌를 활성화시킬 기회를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실제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다면 우울증에 걸리면 무조건 치매에 걸리는 건가? 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울증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여기 한 어르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70대 초반인 김민중 가명 어르신은 평생의 반려자였던 아내와 사별 후 깊은 우울증에 빠지셨습니다. 밥맛도 잃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습니다.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가족들은 어르신이 치매에 걸릴까봐 걱정했습니다. 다행히 가족들의 권유로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시작했고 가벼운 항우울제 치료와 함께 인지행동 치료를 병행하셨습니다. 주말마다 손주들을 만나고 동네 경로당에 나가 친구들과 화투를 치며 웃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귀찮았지만 조금씩 몸을 움직이고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어르신의 기분만 회복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기적인 치매 검사에서도 인지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우울증을 잘 관리하는 것이 곧 치매를 예방하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이번에는 우울증을 막는 생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울증이 우리를 찾아오기 전에 혹은 이미 찾아왔다면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일상 속에서 우울증을 예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첫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일주일에 3, 4일, 하루 30분만이라도 땀을 흘려보세요. 걷기, 자전거 타기, 가벼운 조깅 모두 좋습니다. 운동을 하면 우리 뇌는 천연 항우울제인 엔도르핀을 분비하고 뇌세포의 성장을 돕는 물질을 활성화시켜 우울감을 줄여줍니다. 둘째, 사회적 교류입니다. 친구, 가족, 동호회 활동을 통해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세요. 고립은 우울증과 치매의 가장 강력한 적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활력을 얻고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셋째, 균형 잡힌 식사입니다. 뇌를 위한 식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등푸른 생선, 견과류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과 뇌신경을 보호하는 비타민 D, 그리고 뇌세포 구성에 필수적인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넷째, 취미 활동입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고, 퍼즐을 맞춰보세요. 이런 활동은 뇌의 여러 부위를 자극하고 기분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상담입니다. 우울한 기분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면 반드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우울증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문제입니다. 조기에 치료하면 완치될 수 있고 치매 위험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럼 최신 연구와 의학적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울증을 조기에 치료하면 치매 발병 위험이 낮아진다는 연구 그래프와 데이터 시각화 자료, 항우울제가 뇌신경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애니메이션을 보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우울증은 그냥 마음의 문제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지만 최신 연구들은 우울증이 뇌의 생물학적 문제이며 이를 조기에 치료하면 치매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 국제학술지 신경학 저널에 발표된 한 연구가 이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이 연구는 우울증을 앓았던 노인들을 대상으로 장기간 추적 관찰한 결과 우울증을 조기에 진단받고 적절한 약물 치료를 받은 그룹은 치료를 받지 않은 그룹에 비해 치매 발병률이 현저히 낮았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의학적으로 두 가지 주요 기전이 있습니다. 첫째, 항우울제는 뇌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재생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울증은 뇌신경세포를 위축시키고 파괴하는 염증 반응과 관련이 깊습니다. 항우울제는 이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뇌신경세포의 생존과 성장을 돕는 단백질인 BDNF 뇌율의 신경 영양인자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마치 뇌에 영양분을 공급해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는 인지훈련과 병행될 때 시너지를 냅니다. 우울증이 심해지면 무기력해져서 책을 읽거나 대화하는 등 뇌를 쓰는 활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인지 기능이 빠르게 저하되는데 우울증 치료를 통해 기분과 활력을 되찾으면 자연스럽게 뇌를 쓰는 활동에 다시 참여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약물 치료와 더불어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교정하고 꾸준한 인지 훈련을 병행할 때 치매 예방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강조합니다. 결론적으로 우울증은 단순히 지나가는 마음의 감기가 아닙니다. 뇌에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질병이며 조기에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치매로 가는 길목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최신 의학의 결론입니다. 우울증은 마음의 그림자일 뿐 아니라 치매로 가는 길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을 막는 열쇠 또한 우리 손에 있습니다. 외로운 마음을 나누는 작은 용기, 친구를 만나러 가는 발걸음, 그리고 뇌를 위한 작은 습관들이 바로 두뇌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여러분의 뇌 건강을 위해 어떤 습관을 실천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면과 치매의 놀라운 상관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